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유광 잠바를 입고 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LG 트윈스 29년 만에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LG 팬이 아니신 분이 더 많겠죠. 하지만 저희가 29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유광 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영화 제목이 녹야. 인천 여객항 보안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이방인 진샤. 낯선 타지에서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녀 앞에 자신과 달리 자유로워 보이는 초록머리 여자가 나타납니다. 운명처럼 이끌리게 된 진샤와 초록머리 여자는 이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두 사람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 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짙게 물든 초록빛 밤, 영화 녹야였습니다. 배경은 우리나라고요. 네. 여기 주연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중국의 판빙빙. 판빙빙. 예, 우리나라 배우는 이주영, 네, 김영호, 김영호 이런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 네. 스토리가 있죠. 이 영화 캐스팅에 거기 잠깐 이야기해 주실래요? 판빙빙 배우가 이제 이주영 씨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한번 부탁을 했는데 이주영 씨가 좀 고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판빙빙 배우가 직접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꼭 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을 바꿔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일단 이주영 배우는 깐에서도 상영이 됐던 그 영화 뭐죠? 브로커. 네. 우리 아이유도 나오고 송강호 씨도 나오고 그런 네. 거기 영화도 출연했었고 이미 이제 할리우드에 또 알려진 배우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판빙빙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배우이긴 하나. 맞습니다. 지는 별. 이주영은 뜨는 별.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영화가 남자와 여자를 좀 대치시키고 남자는 나쁜 놈, 여자는 좋은 분, 뭐 이런 좋은 분. 큰일 날 뻔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서 좀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성경 말씀을 또 오늘은 찾아와 주셨으니까 직접 맞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참고로 이제 그 LG 승리로 인하여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성경에 오늘 말씀에 네. 동일하다. 남자와 여자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다. 상하의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 또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사실은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를 하지 않고 남자들만 이렇게 계수를 했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네. 남녀는 당연히 평등한데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불평등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많이 개선됐다곤 하나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또는 진급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면접에서 흔히 결혼할 거야? 뭐 아기 낳을 거야?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질문하면 이제 요즘에 잡혀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고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블라인드 같은 예, 그 예. 직장들만 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오겠죠. 네, 이 회사가 그렇죠. 이런 질문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아재 또는 꼰대 뭐 이런 분들은 야 여자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될까봐
본인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 유교적인 사상,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사회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만연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원죄 때문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엔 벌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여자가 사회적 포지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들어보면 남자가 애를 안 낳아서 몰라, 막 이런 또 거꾸로 이런 그쵸.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어떤 여자한테만 그걸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핸디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불순종 또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괜찮은 남자 같지 않아요? 네네네. 표정이 네. 아니야. 근데 그 저는 감독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다루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게 여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건가? 여자들한테 부당한 건가?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던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라고 우리가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발견해주는 장치들이 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떤 것들 예를 들면은 좀 여긴 약간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여자애가 왜 동남아로 계속 운반책으로 이용되는데 자기가 마약 운반책으로. 자기가 5번째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애들 다 잡혀갔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여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남자들의 세계에선 여자가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부부관계더라도 부부 사이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남자가 뭐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자기가 마음대로 뭐 힘을 이용해서 여자를 겁탈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부부간의 일인데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찰 아저씨들도 막 신고하면은 두 분 알아서 하세요,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법적으로도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도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 좀 조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라던가 물고기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집에 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메타포다. 사실 어쨌든 역사는 이긴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고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승리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틀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여자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등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유리천장이 있는 이유도 이 건물 자체를 남자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게 유리천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볼 때 여자들은 그냥 물고기처럼 어떻게 보면 어항 속에 그냥 들어있고 되게 여기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가 어디다? 수산시장이다. 언제든지 끌려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거기는 어항처럼 행복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타포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교회도 등장하고 용서도 등장하고 서모 마리아님도 등장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여자들이 전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도 떠나서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고요. 뭐 회사에 보면은 직원 수가 일단 그 특수한 뭐 여성들만이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면 대부분 남자들이 많죠. 그 임원들 올라갈수록 더 남자들이 많고 비율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성 인권을 다루는 영화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그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력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제일 많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요새 뭐 마블도 보면 맞아요. 여성들이 주인공이고 또 흑인 여성이 또 주인공이고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딱 볼 때 아 세상이 아직 불평등하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불평등을 다루는 영화들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거를 해소하는 영화 이런 거 볼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지만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에는 오히려 이거를 남녀 간의 문제로 오히려 양분시켜서 사회를 더욱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편가르기처럼.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충분한 교육도 받고 덜 받았나? 아무튼 뭐 충분한 교육도 받고 뭐 제 나름대로는 그런 페미니즘이 수용되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제 또래 애들은 뭐 82년생 김지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동감하고 그런 부당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되게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남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런 것들을 더 낮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가 앵글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하는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서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 뭐 미국도 그랬고 미투 열풍이 네. 확 불었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그 사회적인 어떤 권리의 발전을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가르기 같은 느낌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위축됐던 남자들이 그때 엄청나게 막 난리 났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와씨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편가르기가 너무 돼 있는 듯한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면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도 8명만 사람을 가져가고 그리고 항상 남녀 한 쌍씩을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이 그거를 거스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녹야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네, 무비리치에서 다뤄봤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일까요? 다음 주도 저희가 그리스도 시선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와이 슌지 다음 주에 우리 이와이 슌지 감독의 킬의 노래로 만날 거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